사람들은 조그만 땅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꾸어 놓는다. 창조의 기쁨을 느끼며 갖가지 색채 물결이 넘치는 천국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가 즐거운 정원이라는 글에 쓴 구절입니다. 삭막한 도시에서 자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정원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과 치유는 각별합니다. 그저 아파트에 화분 몇 개 혹은 작은 실내 정원만으로도 큰 위로와 휴식이 되는데요. 전주시는 이런 정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확산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산업화를 모색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올해 4회째 개최된 전주 정원산업박람회의 의미와 역할, 또 정원산업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박병모 전주 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장, 한성일 농업회사법인 바움랜드 대표, 임충환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녹지정원과장, 이렇게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난 6일까지 닷새 동안 지금 4회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를 하셨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만 명이 다녀갔고 또 참여 업체들의 매출 한 14억 정도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올해 행사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금년에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는 4회째를 맞이를 해서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1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참여 업체가 39개 업체, 그 다음에 이제 박람회 참여 인원들이 한 7,000명 정도로서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업체의 경우에도 120개 업체를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138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박람회 참여 인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 목표가 한 20만 명 정도였었는데 거의 우리 행사 4일째 같은 경우는 비바람이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9만 명 가까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참여 업체의 경우에는 전국 각 지에 있는 전라북도 이외에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박람회에 참여했던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의 경우에도 전국 각지에서 전라북도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민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아주 많은 그러한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럼 여기서 관련 보도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을 함께 걷는 부녀. 꽃과 나무를 사진으로 남기며 새로운 추억을 만듭니다. 세계적인 정원 작가 황지혜 씨의 작품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저희는 이제 아파트 사니까 이렇게 주택이 되어야 좀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꽃들을 이렇게 심겨놓은 것도 작가님이 해주신 거니까 더. 처음으로 함께 박람회를 방문한 모녀도 화분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정원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보고 있다가 또 이렇게 수업을 신청하길래 얼른 신청을 했습니다. 규모도 많이 커진 것 같고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지금 또 반응도 많이 좋고 그래서 참가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장이 한 번씩 있음으로써 또 저희 농장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네, 이제 직접 박람회장을 찾으신 시민들 또 관계하신 또 업체 대표분들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볼거리도 많아지고 행사의 내용도 좀 좋더라 이런 말씀들이 지금 많다고 하는데 올해 박람회 성공 요인 뭐라고 보시는지요?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전주 정원 산업 박람회가 사회라는 짧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비결은 다양한 요인들이 잘 조화되고 협력이 되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박람회의 추진 방향성 설정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주형 정원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우수한 정원 식물 전시와 표준 재배 식물 전시 및 판매를 통해서 정원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업계 전문가들의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업체 간에 또 전문가들 간의 지식과 기술의 교류를 촉진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의 장을 가지도록 정원산업 컨퍼런스 강화와 정원산업 인간의 만남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참여한 업체들이 소통의 장을 통해서 업체 간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진 걸 볼 때 정원 산업의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정원 조성과 전시입니다.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의미를 담은 다양한 유형의 품격 있는 정원 조성과 전시가 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성된 그 정원을 보면은 국제적 수준의 황지희 작가부터 박정아, 조동범 작가 이런 유명한 작가 정원인들인데요.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정원이 주는 다양한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시민 참여를 중점적으로 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초록 정원사라는 전문가를 양성하여서 정원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시민들이 정원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청 또 산림청 등 관련 기관과 기관장님들이 예산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참여와 자문 등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전주가 전주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성일 대표님. 예. 예. 제가 전주 정원 박람 1회부터 쭉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성공 요인 중에서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전주시에서 좀 적극적인 어떤 회사들의 섭외, 그 다음에 직접 농장을 가서 보고 정말 여기에 적합한 어떤 업체인지 판단해보고 분야별로 골고루 배분했던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업체들 간에 입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 정원 박람회는 정말 산업전이다. 어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던 이런 산업전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정말 좋다라는 어떤 업계들 간의 입소문이 퍼졌던 것이 또 어떤 좀 주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1차적인 그 성공 요인은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민들이 전에 비해서 그 전주시에서 전주시 전체가 정원화했다라고 하는 그 영향, 그래서 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았던 거. 그다음에 3회에 걸쳐서 우리가 정원산업 박람회를 함으로써 많이 홍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에 한번 참여를 하게 되면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는 다른 그 정원 박람회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한번 참여하게 되면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 그런 예.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돼서 다시 한번 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을 많이 그 하려고 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가족 정원 만들기 같은 경우는 20개 그 가족 정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많은 그 분들이 관심을 갖고 뭐 가족 간에 뭐 꽃다발 만들기라든가 예. 가족 중심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전주시의 그 정원 녹지 행정팀들 있죠. 그분들의 철저한 준비, 그다음에 업체 선정, 그다음에 그 빼놓을 수 없는 그 초록 정원사들의 헌신적인 봉사, 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아져서 아마 이 전주 4회 전주 정원산업박람회가 성공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황지혜 작가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유명 정원 디자이너들 작품이 이제 조성이 됐는데 박람회는 끝났습니다만 어떻게 이후에도 계속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 그 전주 정원 산업 박람회에서는 세계적인 가든 디자이너인 황지희 작가가 특별 초청 작가로 초빙되어서 골방, 하고 싶은 말이라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황지희 작가는 가든 디자이너이자 환경미술가로 영국 왕립원예협회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가든쇼인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3회 골드 메달을 수상한 세계적으로 조명한 정원 작가입니다. 황지희 작가는 전통적인 한국의 미학과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결합하여 독특하고
혁신적인 정원을 창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박람회에 선보인 작품은 그 황지혜 작가의 깊은 예술적 철학과 정원 디자인의 혁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세상의 억압과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내적 욕망을 형상화한 썬큰 가든입니다. 이 정원은 깊이 1.5m의 삼각형 형태로 패여 있어서 내면에 억압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방문자에게 자신만의 피난처와 해방구 역할을 하며 개인의 깊은 내면을 탐색하고 정화하는 경험을 하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특별한 정원은 전주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계속 개방되어서 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에도 찾는 이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원의 유지 관리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전주시 녹지정원과가 정원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또 전문 관리인이 포함된 도시숲 정원 관리인 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주요 관리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원 이용 유형을 파악하고 옥제 구조물과 매립 조명 설비의 유지, 또 식재 수목 및 초하류 유지 관리, 배수 관리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황지혜 작가의 정원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람회 기간을 놓치신 분들도 뭐 지금이라도 가서 보고 감상하실 수 있겠군요. 예. 올해 지금 박람회 주제 나의 정원, 나의 도시, 우리의 내일이라고 하던데요. 시민들에게 이제 정원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정원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자 이런 취지였다죠. 박병호 위원장님, 정원의 의미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뜰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는 공간, 따라서 이제 자연과 인간 간의 만남의 공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정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영양소 공급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옛날에는 전부 다 그 모든 집안 뜰에 저만한 공간이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텃밭에서 각종 채소를 기르고 또한 거기에 다양한 꽃과 나무를 길렀던 그러한 그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당 그 한켠에 뭐 봉송화, 채송화, 맨드라미, 앵두나무, 뭐 살구나무 이런 것들을 식재하는 그런 그 의미로서 그 굉장히 그 어떤 휴식, 마음의 여백, 지혜 이런 것들을 얻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굉장히 그 이상 기후에 그 상당히 우리 인간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보면 독일의 이제 슈투트가르트 시 같은 경우는 그 8km라고 하는 생태축을 만드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이 이제 정원 쭉 연결을 해서 도시의 그 환경 오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düsseldorf 같은 경우에는 2km에 달하는 그러한 그 길을 갖다가 지하화해가지고서 그 위에는 전부 다 정원을 만들어서 상당히 그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므로써 그 지역의 어떤 활성화 내지는 환경오염, 뭐 대기, 뭐 열섬현상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그 4차선 도로를 전부 다 잔디를 식재를 해서 그 순천만 정원에서 순천 시내에 연결하는 그러한 생태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그 관광객들로 하여금 호평을 받았는데,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도 그러한 그 작은 공간들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좀 해서 정원을 만들므로써 전주시에 나아가서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굉장히 그 가치 있는 그러한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성희 대표님, 그 우리 바우물랜드는 이제 한국의 뭐 자생식물 또 유럽의 뭐 정원식물 재배하고 또 유통하는 농업회사 법인이라죠. 최근에 이제 추세 자체가 정원이나 조경에 그 관심 갖는 분들이 어떻게 좀 늘어나고 확산하고 있는 걸 좀 피부로 느끼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뭐 이렇게 실제로 소비자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연령층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 연령층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접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한 20대, 30대 정도는 정원 활동을 통해서 빨리 사회에 이렇게 진출하고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고객들은 30대에서 50대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분들은 워낙에 또 정원에 관련된 어떤 소재부터 여러 가지 그 관심도도 많지만 또 아시는 것도 많아서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고, 좀 더 주의 깊게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60대 이후 은퇴 세대들이 어떻게 사회 여가 생활을 할 것이냐에 정원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와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거의 70대, 60대 분들이 굉장히 저희와 어떤 정보 공유, 그다음에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는, 그런 걸 지켜봤을 때 이제 숨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관심들이 지금 표면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연령대별로도 굉장히 많이 확산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정원 하면 이제 순천 국제정원 박람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지난해만 해도 뭐 한 1,000만 명 정도가 다녀갔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추진했던 주요 사업 가운데도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지금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우리 그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순천만 국가정원은 상당히 그 대면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아시는 것처럼 순천만 국가정원, 예. 그다음에 그 옆에 순천만 갈대숲, 상당히 그 관광 자원으로서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에서 이제 박람회가 이루어져 왔고, 또 벌써 그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정원 박람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 같은 경우는 아직 4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간의 차이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순천 그 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광, 문화 박람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비해서 우리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정원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활성화하는 그러한 차이. 그러니까 문화 관광 박람회, 그다음에 우리는 정원 산업을 발전, 지역 경제를 조금이라면 뭔가 이렇게 좀 살리려고 하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원 산업 박람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성희 대표님께서는 아까 그 1회부터 4회까지 지금 매 박람회를 다 참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아까 위원장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해마다 업체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이 참가 업체 수나 규모, 또 매출이 어느 정도나 변화가 있는지, 또 시민들 반응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1회 때는 뭐 코로나 상황이어서 뭐 그렇게 제한적이었지만 39개 업체가 참가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138개, 거의 100개의 업체들이 늘어난 걸로 보면, 그것도 뭐 어느 한 부분에 치중돼 있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많은 업체들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규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매출 역시도 뭐 한간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뭐 올해도 그렇고 뭐 한 업체에서 뭐 최소 한 4, 5일 정도 해서 한 1억 정도 예. 매출을 올린 업체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매출 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시민들과 이렇게 대면을 해서 얘기를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시민들의 어떤 질문을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의 어떤 깊이가 상당히 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 이 나무가 좋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본다기보다는 이 나무의 특성, 뭐 이런 식물이 어떤 데 심기면 좋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걸 보면서 전주 시민들의 어떤 정원 식물에 대한 어떤 정원에 대한 관심도뿐만 아니고 어떤 갖고 계신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깊구나. 저희들 올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뭐 워낙 그 흔한 말로 제야 고수들이 또 적잖게 있어서 와서 오히려 또 가르쳐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만큼 참여나 관심도 아까 뭐 은퇴하신 세대들 여가 생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굉장히 깊이 있는 또 그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의 영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전주시가 지금 정원산업 박람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이미 지금 추진하고 계시거나 또 검토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그 녹색 환경 조성 또 대한민국 정원 산업도의 어떤 발전을 또 이끈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방향성 또 현재 어떻게 자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전주시는 전주 산업 박람회 외에도 전주 정원 문화센터 운영, 정원 식물 지원센터 조성, 바람길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전주시를 지속 가능한 녹색 환경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전주 정원 문화센터는 작년 10월에 중화산동 중산공원 내에 개관하여서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원문화 확산의 거점 공간입니다. 정원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도시 전체가 정원 도시로 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정원 테마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서 시민들이 자연을 일상 속에서 접하고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아열대 식물원을 비롯하여서 식물 클리닉, 정원문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으로는 정원 탐방, 초록 정원사 양성 과정, 놀이 정원사, 실버 정원사 등 정원을 처음 접하시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문 과정부터 전문 교육 과정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는 기존 양미장 기능에 더해서 다양한 식물을 연구하고 공급하여 우리의 정원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원 식물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원 식물 지원센터는 총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도도동에 있는 항공대 인근에 2022년부터 올해까지 2.5 헥타 규모의 부지에다가 연구 관리동과 2동의 온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온실은 교육체험장과 육묘동인데요. 교육체험장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온실 정원을 조성하고 또 정원 문화를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육묘동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사계절 내내 다양한 계절 초하류를 재배하는 곳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해마다 높아지는 정원 식물에 대한 시민들의 그 관심과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식물을 재배 조성하여서 시민들에게 미학적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람길 숲은요, 산림에서 생성된 그 양질의 공기를 주민 생활 공간으로 공급하는 통로를 우리가 이제 바람길이라고 하는데요. 도시 내 외곽 숲에 신선하고 그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 확산할 수 있도록 그 조성된 가로 숲이 바로 바람길 숲입니다. 바람길 숲 조성을 위해서 우리 전주시는 총 1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20헥타 규모의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백제대로와 그 기린대로 등의 연결숲 조성과 아파트 녹지, 또 학교와 도로변 인도에 수목을 식재하여서 대기 정체 해소 및 공기 순환 촉진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전주시가 지속 가능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또한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원을 통해서 우리 도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또 전국적으로도 우리 전주시가 정원 문화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제가 그 알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모르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이제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정원 조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 정원 또 뭐 지방 정원 1단계 이런 것들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다른 지역에서도 뭐 정원 관련된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또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또 높일 것인가가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우리 전주시는 다양한 정원 문화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천마중길 또 금왕광장 등 곳곳에
주제별로 공공 정원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1개 개소의 개인 정원을 선정해 공개하고 이를 정원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하게 개방함으로써 전주시만의 독특한 정원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를 정원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정원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와 생태적, 교육적 가치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호동골 매립장 및 양미장 부지 10.3헥타에 3개 정원지구와 14개 주제 정원을 조성하는 그 총 사업비 232억 원의 전주 대표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2021년에 기본 구상을 시작으로 2022년 설계를 완료하였고 202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서 내년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지방정원은 도내 다른 지방정원들과는 다르게 국내외 250여 종의 다양한 초하류 한 15만 본과 3,600분의 수목을 식재하여서 특화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작가 정원 부지에는 정원 산업 박람회와 연계하여서 해외 작가 또 국내 작가를 초청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그 순천이나 울산의 국가 정원에서만 누릴 수 있던 그러한 작품들을 전주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 정원에는 그 가든 센터도 조성되는데요. 연면적 1,518평방미터 그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는 그 가든 센터는 전주 지방정원의 조성 과정과 또 현황을 소개하는 그 홍보 공간, 또 아름다운 정원 사진이나 정원 소품을 전시하는 행사 공간, 또 가드닝 교육 등 정원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강의실, 정원에 특화된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작은 도서관까지 함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전주지방정원이 개장함과 동시에 아중 호수 일원의 호수의 풍치와 또 조화된 정원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전주 국가 정원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한성일 대표님, 우리가 지금 어쨌거나 그 정원에 대한 관심 또 그 정책적인 호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과거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관련된 그 업무들을 자치단체나 국가가 지금 주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이게 근본적으로 확산하고 자리를 잡으려면은 민간이 결국은 참여해서 확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역할이나 참여는 또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해외 사례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일의 뭐 가르텐쇼, 그다음에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 그다음에 프랑스의 쇼몽 정원센터 정원 박람회가 있습니다.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뭐 유명하다 보니까는 우리 황지혜 작가님도 거기에서 상도 많이 받고 유명한 작가님이 되셨다시피 이런 큰 그 박람회를 지켜봤을 때 항상 그 작가와 산업체가 항상 연계되어서 이런 박람회가 이루어진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작가분들이 자기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산업체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그 작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고요. 독일의 가르텐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년 전부터 그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면밀하게 그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5년 정도 이렇게 조성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상당히 완성도도 높고 그다음에 주민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민간 참여, 물론 전체적인 틀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의 방향은 관 주도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게 뭐 어디든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틀을 잡아줬을 때 어떤 민간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뭐 업체에서의 어떤 바람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나아간다면 정원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업체에서 물건을 이쁘게 키우면 된다라는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른 분야, 뭐 AI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의 어떤 기술력들과 정원의 어떤 생산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기성품들이 같이 접목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세상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자주 마련됐으면 하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원 산업의 가능성 또 어떻게 보시고 정원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위원장님. 원래 이제 유럽의 그 대표적인 정원 국가인 영국의 경우에 예. 처음에 그 은퇴자들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그 정원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에는 어떤 그 정원을 가꾸음으로써 소일거리도 되고 시간도 보내고 거기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그 젊은 분들의 경우에도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반려식물, 뭐 반려동물 그러한 운동들이 뭐 확산이 돼가지고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매년 그 노령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텃밭을 가꾼다든가 뭐 꽃과 나무를 키운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건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발전의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일정 공간에 그 구획을 정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식물을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해가지고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발적인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각 기자체에서 각 뭐 동마단체든가 어르신들한테 일정 공간에 그 면적을 갖다가 할애를 해 줘 가지고서 예. 그분들로 하여금 그 공간을 관리함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으로나 그 육체적으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건강 유지에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그 상당히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요새 뭐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뭐 네.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일환으로 저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군요. 예. 예, 한성희 대표님. 예. 지금 정원이라는 부분이 이제 사회 전반에 상당히 뭐 폭넓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들, 특히 문학, 뭐 음악, 예술, 그다음에 철학이라든지 심리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과 정원과 교류가 되고 같이 접목이 돼서 어떤 그런 것들이 정원의 어떤 공간 속에 같이 버무려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사회적 약자 계층, 뭐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인분들 거의 대부분 연세가 드시고 몸이 불편하시면 요양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거의 뭐 병실에 계신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한계점인데 이런 분들이 정원에서 자유롭게 좀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정원에서 여유로운 삶을 지내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원 산업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분야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정원 산업은 현대 사회에서 그 환경,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큰 가능성을 지닌 산업인데요. 우리 전주시는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 산업 박람회를 통해서 국내외 정원 문화와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주를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지속 성장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원 문화의 확산, 또 정원의 트렌드를 반영한 조성 확대,
박람 회장의 규모 및 운영 기간과 시간 연장 등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지원, 또 민간 투자, 또 국제 협력의 가능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원 산업의 발전은 전문 인력의 양성과 이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이 됩니다. 정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이 산업 분야 쪽에서 더욱 확대되어서 정원 산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경제와의 연계 강화입니다. 정원 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전주시에서 열리는 그 정원 산업 박람회는 지역 업체의 상품성 향상과 매출 증대를 촉진하고 또 박람 회장 주변의 상가라든가 숙박업소 등 지역 경제 활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내 고용 창출과 경제적 순환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네 번째로는 국제 경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주시의 정원 산업 박람회를 국제적인 수준의 이벤트로 발전시키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전주를 국제적인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의 유명 그 박람회와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또 국제적인 마케팅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원 산업 관련 정책 개발입니다. 지속 가능한 정원 산업을 위한 정책을 개발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정원 산업 관련 조례라든가 규정 보완을 포함해서 정원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원 산업 발전을 위한 전용 기금을 조성하여 연구 개발, 또 교육 프로그램, 박람회 개최 등에 지원을 한다든지 더 다양한 정원 전문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정원 관련 기업 육성 및 기술 개발, 또 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 정책, 또 지역 단위 정원 조성 관리 지원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정원 산업의 가능성을 최대하고 발전을 위한 이러한 과제들이 체계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전주시는 지속 가능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고 정원 산업을 통해서 더욱 번영하고 발전하는 도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그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 또 최근에 정원산업 박람회를 치른 4년 사이에 정원에 대한 관심도 또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들이 굉장히 확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아까 말씀 주셨던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그 정원 선진국들의 사례를 놓고 보면 아직은 또 조금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정원 문화를 보다 더 대중화를 해야 할 텐데요. 이런 정원 문화가 생활 가까이에서 조금 삶에 스며들고 또 우리가 산업적인 가능성에 또 주목해서 더 육성을 하려면 앞으로 어떤 점에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를 이제 4회에 걸쳐서 우리가 개최를 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넓은 공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든가 울산 태화강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세종시라든가 뭐 전국 지자체 뭐 40여 곳 이상에서 지금 이러한 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넓은 지역을 확보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의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많은 그 정원수의 경우에 수도권,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아주 적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라남도 순천 지역의 경우에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그 정원수 각종 식물들의 생육 상태가 수도권에 가서 상당히 잘 생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농지증사나 원예특작과학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그 양 기관에서
매년 그 쏟아져 나오는 정원의 신품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전주, 전라북도가 이 정원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나아가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원산업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공간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성일 대표님. 어떤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정원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세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10대 중고등학생들은 정원에 관심이 없을 거다라는 어떤 좀 그런 생각들도 좀 있지만 이번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상당히 관심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은퇴하신 후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졌을 때 어떤 대중화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송에서 보면 뭐 전국 노래자랑을 보면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부채질 하시면서 노래자랑 보고 계세요. 거기에 이런 나무들이 쭉 있는 그늘진 공간에서 이런 방송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또 정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호장님. 정원 문화의 대중화는 전주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나아가서 전주시가 전주 산업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큰 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확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원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워크숍, 공공 전시 및 컨퍼런스 등을 확대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정원 문화센터가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초록 정원사를 양성 과정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정원 문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정원 조성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 공간이라든가 주택가, 또 학교, 병원, 기업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정원 조성과 정원 관리 프로젝트를 활성화해서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정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정원 관련 인프라 및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지방정원의 가든센터라든가 정원 식물 지원센터와 더불어서 또한 정원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정원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원 문화의 국제적 네트워킹 및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주시의 정원 문화와 산업을 국제 무대에 알리고 국제적인 박람회, 또 컨퍼런스, 워크숍 등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국제적 교류는 전주시의 정원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원 문화가 전주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면 전주가 정원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를 개최하며 정원산업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관련 분야의 생산과 유통에 유리한 지리적, 기후적 여건을 활용해 정원문화의 대중화와 정원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전주가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모범이자 정원산업의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